을목도 간목처럼 태양 병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왕해도 안 됩니다. 을목은 태양 병화가 왕한 가뭄도 좋아하지 않고 개수가 지나쳐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한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목보다는 물에 좀 더 강한 것이 을목입니다. 간목도 태어난 계절이 여름 일때나 화기운이 왕할 때 조후용신으로 개수를 쓰긴 하지만 간목은 정화를 만나 장작으로 쓰여야 길하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꺼뜨리고 간목을 축축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을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큰 물인 임해수가 있어도 을목은 간목보다는 더 잘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임수나 해수가 기토를 만나면 흙탕물이 됩니다. 이를 기토타김이라 하는데 을목은 진흙 속에서도 병화만 충분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주에 을목이 진흙탕을 깔고 있다고 해도 태양 병화가 화창하게 떠 있다면 을목은 진흙 속에서 키우는 미나리나 모가 됩니다. 이러면 부유함이 있습니다. 토가 좀 있어주고 병화가 화창하다면 약간 수가 왕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래서 을목은 특히 진토를 좋아합니다. 진토는 물기를 머금은 논이며 진을기기 때문이며 을목이 진토를 깔고 있으면 진토는 지장간에 을목을 품고 있기에 이것이 천간 을목의 뿌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진토의 뿌리 박은 천간의 을목은 논에서 기르는 작물의 형상이 되니 쓰임새가 크기 때문입니다. 진토는 논이며 진토가 지장간에 품은 을목은 논에 심어진 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만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을목에게 병화는 소중합니다. 특히 조우가 춥고 혹독한 겨울에는 병화가 꼭 있어야 하며 겨울에만큼은 개수든 임수든 피해야 합니다. 을목일간이 병화가 없으면 부유함은 있어도 귀함은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병화가 없어도 정화가 있고 정화를 생해줄 갑목이 천간에든 지장간에든 있다면 하늘의 태양인 병화와 달리 정화는 모닥불이나 땅속의 지어림으로 하우스 안에 인공적으로 열과 빛을 발생시켜 작물을 기르는 형상이 되기에 정화로 병화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을목에게 병화가 없다면 특히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그렇다면 정화와 간목을 써서라도 병화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을목이 병화 대신 정화를 쓸 때는 정화가 을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작으로 쓸 수 있는 간목과는 달리 을목은 습기를 머금은 풀일 뿐이기에 정화를 생할 수 없고 오히려 정화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을목과 정화가 붙어 있으면 을목은 화상을 입으니 을목대로 힘들고 정화는 마르지도 않은 생풀잎을 장작으로 밀어넣는 격이니 오히려 꺼질까 위태로워 정화대로 힘듭니다. 그러니 을목이 병화 대신 정화를 쓸 때는 서로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를 기뻐하며 반기는 간목과는 달리 을목은 정화를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요. 병화가 절실할 때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름에 태어난 을목만이 화기운을 따로 지니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월지에 사화를 지니고 있는 음력 4월에 태어난 을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을목에게 병화는 참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이지요. 덧붙여서 간목은 정화를 쓰기에 정화를 꺼뜨리는 개수를 싫어할 뿐 을목이 간목보다는 물에 강하다고 해서 물이 너무 왕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임해수가 왕하고 물을 막아줄 토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으면 물살 따라 흘러다니는 부평초가 되고 개수, 자수가 너무 왕하면 부족한 일조량과 지나친 습기로 인해 병든 작물이 됩니다. 이러면 인생이 고달프고 가난하며 천하게 되기 쉽습니다. 개수가 너무 왕하면 병화가 2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을목이 정화를 보면 서로 힘듭니다. 을목은 정화에게 화상을 입고 정화는 장작으로 생풀을 집어넣는 격이니 자칫 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정화와 을목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을목과 정화 사이에 토가 있으면 화생토 작용으로 정화가 토를 생하느라 설기되기에 을목을 태우지 않습니다. 또 정화와 을목 사이에 개수가 있어도 개수가 정화를 꺼뜨리는 한편 수생목 작용으로 을목을 생하기에 정화의 불길에 을목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화와 을목 사이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정화가 금을 극하느라 힘을 빼서 정화가 을목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만약 을목이 신금에 의해 무참히 베어지는 상황이라면 신금 바로 옆에 정화가 자리 잡아
신금을 극하여 녹여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조우가 조절되는데 병화 대신 정화를 쓰는 상황이라면 을목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아무래도 병화보다는 작은 불임으로 간목의 생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정원이나 오솔길, 담장 밑에 피어난 꽃입니다. 만약 병화나 정화가 적당히 있어주면 볕잘 때는 정원이나 온실 속의 꽃이지만 화기운이 없어서 응달지거나 화가 너무 왕한 대수가 없어서 가물고 척박한 기토가 된다면 야생의 들풀이니 사람들에게 짓밟힘으로 귀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을목이 기토를 만났는데 수는 조금 왕하지만 병화가 화창하다면 진흙 속 미나리나 연꽃입니다. 작은 텃밭에 흙인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진흙이 되므로 불길한데 유일하게 을목이나 경금을 만나면 진흙이 되어도 불길하지 않습니다. 펄 속의 을목은 모나 미나리, 연꽃도 되기 때문이며 경금은 금생수 작용으로 계속 새 물을 진흙 속에 공급해 주므로 기토가 도로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기토가 미약하게 있다고 해도 아예 부평초처럼 을목이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만일 을목과 기토가 약간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신금이 있다면 기토가 신금을 토생금하여 생해주고 그 신금이 기토의 생조를 받아 강해져서 을목을 베어 죽이기 때문에 기토가 기토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을목을 죽이는 존재가 됩니다. 경금은 을목을 극하지 않고 을목과 합함으로 기토와 을목 중간에 경금이 있다 해도 신금과 달리 을목을 죽이지 않지만 신금은 위험합니다. 기토가 신금을 생한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산속에 피어난 한떨기꽃입니다. 외롭습니다. 정원에 피어난 꽃과는 달리 봐주는 이가 적기에 재주가 있어도 알아봐주는 이가 적습니다. 수도자나 스님 중에 이런 사주가 많습니다. 을목에게 무토가 길할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수기운이 왕하지만 겨울의 을목과 간목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임수가 막아주어야 길합니다. 또 반대로 을목이 여름과 가을에 무토를 만나면 불길합니다. 여름은 화기운이 왕하기에 수가 없으면 가뭄이 들어서 을목이 말라 죽으며 가을은 풀이 마르고 낙엽이 떨어지기에 병화로 따뜻하게 하면서 개수로 촉촉히 적셔주어야 을목이 시들지 않는데 무토가 있으면 촉촉한 기름진 흙인 기토와 달리 무토는 메마른 척박한 땅이기에 귀중한 개수를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토 옆에 금이 있고 금 옆에 수가 있으면 무토가 금을 생하고 무토의 생조를 받은 금이 수를 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만일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난 을목일간이 무토를 지니고 있다면 이런 구조가 되어야 불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도 무토가 너무 왕하면 소용없습니다. 무토가 왕하면 금을 생하기는커녕 파묻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수를 모두 빨아들이고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을경합하여 금으로 화합니다. 만일 을목 가까이에 경금이 두 개가 있으면 이른바 이것을 투합, 쟁합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을목을 두고 두 개의 경금이 합을 하려 하니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면 바위 위에 피어난 꽃이나 이끼와도 같은 형상이 됩니다. 을목에 너무 가까이에 경금이 있으면 을목이 금으로 화하여 경금에게 종속됩니다. 경금은 을목에게 정관이고 관은 여성에게는 남편인데 만일 여성이 을목일간에 바로 옆에 경금을 지니고 있다면 남편이나 가정으로 인해서 구속당하고 조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가을의 경신금은 단단한 과실이나 곡식으로도 비유되는데 가을의 을목과 경금은 벼에 맺힌 곡식의 나달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병화가 무척 소중합니다. 가을에 태양 병화가 없으면 나달이 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화는 경금 바로 옆에 있으면 경금을 극하고 괴롭히니 여성의 경우 남편이 극을 당하는 형상이 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났을 때 가장 불길한 경우는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경금을 만났을 때입니다. 겨울은 수기운이 왕하지만 을목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절이라 그렇습니다. 경금은 금생수 하기에 안 그래도 꺼려하는 수기운을
더욱 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을목은 무토로 수를 막아야 하는데 토는 금을 생하기에 물을 막을 무토와 기토가 있다고 해도 토생금하고 토의 생조를 받은 금이 금생수하는 구조가 되기에 불길합니다. 이러면 정화가 경금을 제압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름에 이런 구조가 되면 좋습니다. 신금은 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풀을 베어버리는 칼날입니다. 특히 을목이 신약할 때 신금을 만나면 불길합니다. 하지만 목이 신강하거나 간목이 있으면 신금은 간목과 싸우다가 칼날이 무뎌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또 임수가 있으면 신금은 임수를 생하느라 설기되어 을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정화와 신금이 만나면 정화는 신금을 극하여 녹여버리고 신금을 극하느라 힘이 빠진 정화가 을목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을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 가장 길한 계절은 여름이고 가장 길한 구조는 을목과 신금이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기에 여름에 이런 구조가 되면 신금은 오히려 을목을 베어 죽이기는커녕 여름의 뜨거움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을목을 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을목 바로 옆에 신금이 있는 것은 어느 계절이든 대단히 불길합니다. 또 만일 병화가 있다면 병화와 신금이 만나 병신합하여 수로 화하기에 신금이 을목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런 구조가 되면 좋습니다. 여름의 병화는 뜨거운데 신금과 합하여 수로 화하기 때문입니다.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무리를 떠다니는 부평초가 됩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기토가 함께 있으면 진흙에서 자라는 연꽃이나 미나리가 되고 무토가 함께 있으면 큰 산무토가 임수를 가두어 대만에 물을 가둔 형상이 되니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농작물인 을목을 기르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 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 최상은 무토가 임수를 가두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임수가 왕한데 토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약하면 무리를 떠다니는 부평초의 형상이 될 뿐입니다. 특히 겨울은 수기운이 왕한 계절이기에 더더욱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어떤 계절이든 반드시 토가 있어야 하며 무토가 없으면 기토라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을목의 사주에 임수가 천간에 나타나면 반드시 무토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와도 같은 개수는 을목이 참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개수의 비구름이 병화를 가리니 을목이 태양을 못 보게 하며 병충해가 들끓게 됩니다. 을목이 개수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와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병화가 너무 왕하면 가뭄이고 병화가 없고 개수가 왕해도 을목이 병들어 흉년이 됩니다. 특히 화기운이 왕한 여름에는 개수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태어난 계절이 여름인데 천간에 병화가 떠 있다면 개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름은 월지에 화를 이미 지니고 있으며 화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계절이라 천간에까지 병화가 나타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중에서도 음력 4월이 그러합니다. 여름에 을목에 화가 왕한데 개수가 나타나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개수를 생해주는 금이 없거나 지지의 개수의 뿌리가 되어줄 해수, 자수, 축토, 진토가 없다면 홀로 외롭게 있는 천간의 개수는 그저 이슬에 불과하니 화를 견제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개수가 튼튼해지려면 지장간의 개수를 품고 있는 글자가 천간 개수의 아래에 있어 뿌리가 되어 주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금생수 작용으로 금의 생조를 받아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개수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비가 되지만 뿌리가 약하면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이나 안개에 불과합니다. 을목이 여름의 개수를 만나면 길하지만 반대로 겨울에는 소중한 병화를 가리고 화기운을 꺼뜨려 버리니 좋지 않습니다.